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과 함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정상적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견해들이 의료진이나 또 업계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서 힘을 모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유대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좀 전에 박주민 최고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을 제명해서 미래한국당으로 보내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후한무치,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말로 더 풀어서 얘기하면 뻔뻔하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래한국당의 미래란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과거 한국당으로 고쳐서 부르기를 권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수통합당의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의 내용을 보니까 국정농단과 탄핵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완벽하게. 미래로 가는 모습은 1도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과거 통합당이 훨씬 어울립니다. 대표님,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 탄핵을 친구 이름 부르듯이 점심 메뉴 정하는 것보다도 덜 고민한 흔적이 없이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 모독, 헌법 모독입니다. 탄핵은 몇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정치 공세용으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최고의 의사결정이며 가장 무겁고 엄숙한 선택입니다.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단죄였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탄핵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또 절실한 의지와 행동의 산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선거 전략으로 탄핵을 입에 올린다면 착각입니다.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자해공갈 수준의 하지하책이라는 겁니다. 탄핵을 말할수록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을 말할수록 국정농단과 탄핵의 주도 세력이었다. 국정농단의 주도 세력, 탄핵을 당한 세력의 수렁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쉽사리 탄핵을 입에 올리는 세력은 망합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면서 일부 극소수 다주택자들의 투기 행위에 대해 강력한 공적 규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이유가 집 있는 사람이 집을 더 샀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의 매수 비중이 44%, 유주택자의 매수 비중이 56%로 집계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지표를 확인해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나이스 평가 정보를 토대로 다주택자들의 소득 부채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집을 한 채 가진 500만 명의 연평균 소득은 4,4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10채 가진 297명이 있는데 그들의 연평균 소득을 봤더니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소득은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집을 많이 갖고 있는가? 그건 바로 주택담보대출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6억 원 정도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다시 또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 갭투자인데요. 이들이 갭투자로 자산 증식을 하면서 주택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주택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반드시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것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